자, 12번, 16번 유형을 연습했고요. 여러분 2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226페이지. 면세 매출. 이건 우리 FAT 1급에서 많이 했던 거죠. 13번 면세. 이거 바로 실습하면 됩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해라. 하나기업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한 전자 계산서라는 거죠. 계산서 판매는 13번입니다. 이거 연습 많이 했단 말이죠. 자, 7월 17일로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17일 유형이 13번 면세입니다. 품명은 컴퓨터 서적. 40개 2만원. 거래처는 하나기업에다 팔았죠. 하나기업.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을 1번 해줍니다. 전자입력.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현금으로 판매했어요. 분계를 1번 현금 분계해 주시면 입금전표 만들어집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현금인 거죠. 네, 이대로 두시면 돼요. 부가세 신고서하고 이제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는 과표에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FAT 1급 연습하면서 여기 부가세 신고서 가가지고 여기 과표 눌러서 여기에서 봤던 기억 나실 거예요. 다음은 네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거래. 이거 우리가 17번 유형으로 연습 많이 했던 거죠. 네. 자, 17번 유형인데 여기서는 17번만 문제를 내지 않고 18번, 19번, 22번, 23번, 24번 어느 거든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바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전표가 지금 1, 2, 3 세 가지가 있어요. 1, 2, 3. 네, 뒤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해라.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가 있나 봐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김남현 개인이죠. 네, 노트북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거는 17번 카과 매출이죠. 자, 요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김남현에게 판매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 날짜는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로 메인 매출 전표 날짜 수정하고 유형이 이건 17번이에요. 카드사 국민카드사 확인해 주시고 확인. 품명에는 노트북이라고 해 주시고 수량 단가 그냥 지나가고요. 금액은 110만원을 입력하죠. 1100000 그래야 100만원, 10만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거래처는 김남현. 전자세금계산서하고 관련 없어요. 방향키로 지나가고 분계는 카드 분계 해봅니다. 4번. 외상 매출금으로 돼야 맞아요. 김남현에게는 받았지만 국민카드사에서 아직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되는 거 맞고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이니까 제품 매출 수익 발생.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카과 매출 우리가 꽤 여러 번 했던 거죠. 그 옆에 거 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인데요.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을 판매했습니다.
자, 컴퓨터 서적은 면세 제품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고 부가세 없는 면세 제품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유형을 선택하느냐? 자, 날짜를 먼저 고쳐보겠습니다. 7월 22일이 현금 영수증 거래 날짜죠. 자, 유형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금 영수증이 어디부터 현금 영수증이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현금 영수증이에요. 22번은 현금 영수증 과세 거래. 23번은 현금 영수증 면세 거래. 24번은 현금 영수증 영세율 거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2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면세 거래예요. 그래서 23번 유형을 선택해야 되고요. 품명에다가는 컴퓨터 서적 해주고 공급가액에다가 5만원 해주시면 돼요. 5만원인가요? 50만원. 5만원이죠? 거래처 박지영 개인이죠. 전자세금하고 관계없고요. 분계는 현금 분계죠. 그러면 입금전표 5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네, 분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현금 분계에서. 그래서 22번, 23번, 24번 이런 현금 영수증 관련 거래도 TAT 2급에서 나오니까요. 예, 거기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어요. 이런 거래는 무슨 거래냐면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발급은 한 거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고 전자세금계산서 발송했으니까 국세청에 전송했는데 또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신용카드 결제하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거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거잖아. 거래처에다가 이 얘기해서 카드 결제한다고 그랬으면 세금계산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 그러면 발급해주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고 방법을 잘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중으로 매출이 중복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중이다 해서 발급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두리온스의 프린터기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7월 23일로 입력할 때 11번 과세매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유형을 11번으로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분계는 카드 분계하면 돼요. 분계는 카드 분계.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7월 23일 날짜 고치신 다음에 유형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유형을 선택해라 이거예요. 결제 기준으로 하지 말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1번 과세매출. 분명히 프린터기 수량 10 단가 20만원 거래처는 두리온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1번 분계 카드
4번. 그러면 카드사를 물어봐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카드 확인. 자, 외상매출금 맞습니다. 두리온스에서는 돈 받은 거고 국민카드사에서 아직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처가 국민카드사의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리고 부가세의 수급, 매출세액이니까. 그리고 제품 매출,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 수익으로 반영돼야죠. 그러면 땅 밑에 분계도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다 했는데 부속 서류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무엇을 먼저 가서 볼 것이냐 하면은 프로그램이 어디 갔나? 여기 있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에는 현금 영수증도 포함됩니다. 자, 과세기간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7월 달 거죠? 그러니까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세요. 아직 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단을 보면은 이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불러오기 눌러주세요. 읽으시겠습니까? 예 하면 됩니다. 네. 자, 작성이 됐죠? 그런데 하나씩 보세요. 과세 매출의 신용 선불카드에 330 노트북 판매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 판매한 것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노트북 판매한 것과 프린터 판매한 거.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란에 면세 매출분으로 5만원. 그래서 335만원. 그런데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또는 계산서 발급 내역. 계산서 발급 내역은 없고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이라고 이렇게 220만 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갈 때는 요거는 1번으로 가고 1번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 매출이에요. 신용카드에는 여기서 220만 원이 빠져요. 빼기 220만 원 해가지고 110만 원. 프린터하고 여기 5만 원. 근데 이게 면세 매출이네. 면세 매출은 과세 표준이 아니죠. 면세는 과표에 뒷면에 들어갈 것이고 요 110만 원만 어디로 가요? 신용카드 등 매출란에 110만 원이 나타날 거예요. 이 330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부가세 신고가 제대로 된다는 것은 부가세를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신용카드도 발급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2번 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잘 확인하시고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저장해 두시고 부가세 신고서를 가서 다시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세요.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면서 불러오시겠습니까? 아까 거 저장 되었나 봐요. 아니요 해서 다시 작성을 하면은 이제 새로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아까 그 220만 원이 프린터 판매한 거는 여기에 들어갔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에는 100 부가세 포함 110만 원. 100만 원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안 잡혔다 이겁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는 1로 들어갔고 신용카드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220만 원짜리는 빠져 있다. 자,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할 때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해 주시고 분계를 카드 분계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부속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됩니다. 제대로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관련된 거래 3건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32번. 자, 232페이지에는 간주 공급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간주 공급 해당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PAT 2급에서 말이죠. 부가세가 실기에서 4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4문제.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쉬운 거. 그 쉬운 게 뭐냐면 11번 과세 매출 정도 그런 거 하나에다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 네. 2문제 쉽게 내요. 그리고 2문제를 어려운 걸 냅니다. 그 2문제 어려운 거 낼 때 주로 많이 내는 게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이 조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 공급 연습을 FAT 1급에서는 이 간주 공급 관련된 거래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간주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공급이 아닌데 우리가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주 공급이었어요. 뭐 자가 공급,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폐 없이 잔존재화 이런 것 등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간주 공급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공부는 다 마치고 내일 아마 소득세로 넘어갈, 그렇죠? 제3장이 근로소득 실무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근로소득 실무까지 넘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없으세요?